르블랑 퍼포먼스에는 약간 좀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다마고치 소리인데 이거 다마고치.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바로 21년식 그랜저가 출시가 되는데 캘리그라피보다 아랫등급인 르블랑이 출시가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3.3 르블랑 퍼포먼스가 적용된 차량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다른 트림과는 좀 차별화를 많이 뒀어요. 그 차별화를 뒀다는 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르블랑이 도대체 뭔가, 르블랑을 선택해도 될까?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제가 이 그랜저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르블랑 외관 실내부터 보여드리고 주행 느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이렇게 전면부를 봤을 때는 그냥 그랜저입니다. 일반 그랜저. 지금 이 컬러는 이제 실버 컬러의 그랜저인데, 사실 뭐 전면부 봤을 때는 르블랑이라 하더라도 뭐 옵션적으로 다 있어요. 다 LED, 풀 LED 헤드램프와 DRL이 적용되어 있고, 이렇게 방향 지시등 또한 LED로 적용이 되고, 전면부에서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이쪽과 이쪽이 다 크롬인데, 자, 르블랑 같은 경우는 이쪽과 이쪽은 크롬이 아닙니다. 그죠? 차별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르블랑에서 19인치 휠 옵션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9인치 블랙 색상이 많이 가미된 그런 컬러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9인치고 미쉐린 프라이머시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딱 측면부 볼 때는 멀리서 보게 되면은 뭐 그냥 일반 그랜저는 하실 수 있지만, 확실히 이 르블랑, 특히 제가 지금 타고 있는 3.3 가솔린 같은 경우는 르블랑 퍼포먼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르블랑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사이드미러가 카본이에요. 카본. 야, 이 카본 퀄리티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이 크롬과 유광 카본 트림 자체가 굉장한 매칭이 잘 되면서 고급스러움과 동시에 이 스포티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사이드미러 컬러 자체가 카본이 일단 블랙이다 보니까 좀 밝은 외장 컬러에 이 카본 포인트가 잘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측면부는 뭐 거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이제 리어로 오게 되면 또 하나 있죠. 바로 르블랑 퍼포먼스에는 리어 스포일러가 카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야,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카본의 퀄리티는 상당히 훌륭하게 다가오고, 이게 좀 더 굉장한 스포티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 그랜저 테일램프가 입체 형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돌출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위에도 이렇게 돌출돼 있다 보니까 아주 차량이 정말 좀 강인해 보이죠. 약간 그랜저 모델에서 살짝 좀 고성능을 느낄 수 있을 법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어를 봤을 때 이 리어 스포일러가 있고 없고 차이가 단번에 느껴질 정도로, 개인적으로 이 리어 스포일러는 정말 괜찮다. 자, 지금 이 차량은 캘리그라피인데, 자, 캘리그라피 해봤자 뭐 리어 스포일러가 따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죠? 이 리어 스포일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아쉬운 점은 르블랑 같은 경우는 리어 방향 지시등이 전구예요. LED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캘리그라피를 가야만 방향 지시등이 LED로 적용이 되는데, 전구 이 느낌은 조금 아쉽다. 요번에 새롭게 출시된 베이지 컬러입니다. 베이지 컬러.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사진으로 맨 처음에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색감만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다. 와, 진짜 딱 봐도 현대자동차 플래그십 모델 답구나라는 느낌이 단번에 들지만, 자, 일단은 시트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나파는 아닙니다. 천연가죽이에요. 천연가죽이다 보니까 그 부드러움은 좀 덜해요, 나파보다는.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색상이라든지 이 천연가죽 재질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게 다가와요. 이제 알칸타라가 적용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에 알칸타라가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끝쪽에 알칸타라고, 이쪽에 이제 암레스트에도 알칸타라가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르블랑 퍼포먼스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약간 이런 실버 크롬들의 조화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좀 한 5분 정도 이 차량에 앉아서 가만히 느껴보게 되면은 확실히 캘리그라피보다는 좀 아닌 느낌이 단번에 납니다. 이쪽에 도어 쪽 보시면요, 이쪽 이 마감이라든지, 그리고 이 대시보드 마감 있죠, 이 스티어링 휠의 이 커버 자체도 실제로 육안상으로만 봐도, 내가 만지지 않아도 그냥 육안상으로만 봐도 캘리그라피 모델에 비해서는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없다. 실제로 소재 느낌이 그렇게 막 훌륭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냥 딱 눈으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차 주인은 알 거야. 차 주인은 좀 이런 부분이 좀 캘리그라피에 비해서 좀 아쉽다라는 게 단번에 느껴지지만, 이 차량을 동승하시는 분들, 처음 이 차량을 보신 분들, 지인이 차량을 탔을 때는
와, 색깔 진짜 고급지다. 약간 좀 두 얼굴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르블랑 등급에는 메모리 시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스티어링 휠이 움직인다든지 시트가 움직여서 운전자가 타고 내리는데 좀 더 편리함을 주는 그 기능은 없고요. 더불어서 스티어링 휠도 텔레스코픽이 적용이 안 돼 있으며 그냥 일반 수동으로 스티어링 휠의 위치를 조절해 줘야 됩니다. 일단 사실 오늘 주행 느낌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다루진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 뭐 그랜저 자체가 21년형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엔진이 적용된 것도 아니고 기존의 엔진을 그대로 쓰면서 좀 더 상품성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트림 이름을 좀 말씀드리면은 뭐 이스클루시브, 프리미엄, 캘리그래피, 그리고 르블랑,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어감상 르블랑이라는 이름이 제일 좀 비싸게 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보도자료로 르블랑이라는 트림이 설계 출시가 됐다라고 해서 캘리그래피보다 더 윗등급인가? 제가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K8 리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K8이 그랜저보다 고급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옵션면도 그렇고 품질면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K8이 지금 현행 그랜저보다 K8이 좀 더 고급지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랜저 자체가 풀체인지까지 조금의 시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랜저가 좀 더 캘리그래피보다 한 단계 윗등급인 모델을 내놓은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죠? 실제로 보니까 약간 좀 가성비 좋은 모델이었구나 라는 거를 좀 단번에 느끼고 있는데, 자, 일단은 3.3이다 보니까 르블랑 퍼포먼스 제가 좀 전에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티어링 휠이 알칸타라예요. 알칸타라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알칸타라의 품질 자체가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립감이 두툼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AMG나 AMG 라인을 선택했을 때 이제 알칸타라가 적용되는 차량들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칸타라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두툼해요. 스티어링 휠이 약간 좀 스포츠성을 띠는 스포츠 DNA가 담긴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알칸타라인데, 이 그립감이 상당히 얇습니다. 두께감이 얇은 상태에서 알칸타라를 만지다 보니까 사실 뭐 그렇게 큰 감흥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여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낮 기온이 29도였는데 잠깐 야외에 주차를 해두고 딱 앉아서 이 스티어링 휠을 만지면요 정말 뜨거워요. 지금도 이제 제가 주행을 한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에어컨을 틀다 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운전대를 잡는 이 스티어링 휠을 잡는 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시원한 느낌은 없습니다. 약간 좀 미지근한 느낌이 좀 남아있고, 아무래도 이 천장 위쪽, 이 스티어링 위쪽 같은 경우는 살짝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굳이 이 알칸타라를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가죽 느낌, 뭐 블랙 앤 베이지 컬러를 좀 더 부각을 시킨 이 르블랑 등급에서는 블랙 인조 가죽으로만 해놨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알칸타라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알칸타라인데 땀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이 알칸타라가 좋게 다가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알칸타라, 물론 이제 3.3 르블랑에만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사실 그랜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아니면 2.5 가솔린이 주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지만, 하지만 근데 뭐 시각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감성 마력은 좀 더 올라간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실내 품질에 대해서 약간 이 대시보드라든지 아니면 이 도어 트림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느껴졌는데, 실제로 르블랑을 하게 되면은 좀 아쉽게 다가오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르블랑이 캘리그래피에 비해서 확실히 좀 옵션이 약간 빠져 있다라는 게 단번에 느껴지는 부분들이, 일단은 도어 커트, 리어 글라스라든지 그다음에 2열 글라스의 커튼이 빠졌고요. 더불어서 스피커 옵션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 JBL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사실 JBL의 사운드가 뭐 엄청나게 훌륭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청음을 했을 때는 일반 깡통 스피커는 아니구나라는 게 단번에 느껴졌지만, 지금 르블랑 같은 경우는 JBL을 옵션으로도 추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기본 모델에 적용되는 스피커가 적용이 되었는데, 사운드가 실제로 들어보면요, 그냥 그 차이예요. 약간 TV를 샀을 때 그랜저 JBL에서 들었었던 음질 같은 경우는 스피커에 좀 더 괜찮은 사운드바 아니면 홈시어터를
적용해서 사운드를 듣는 느낌이라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르블랑 기본 스피커 같은 경우는 그냥 TV에서 나오는 기본 스피커 음질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실내 자체는 정말 훌륭합니다. 옵션도 괜찮아요. 편의 옵션이나 안전 옵션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근데 일반적으로 뭐 주행에 관련된 옵션이라든지 편의 옵션 이런 부분들은 가성비 좋게 느껴지지만, 또 보여지는 이 컬러감, 블랙 앤 베이지 컬러의 조합 자체는 눈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져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고급스럽다, 내가 고급스러운 차에 앉아있네, 음악을 트는 순간 약간 좀 깰 수 있다, 그 정도로 다가오고요. 자, 후추방 모니터도 나오고 반절 주행도 들어갔고요. 공조라든지 물론 전체적인 인포테인먼트 이런 부분들은 풀옵션 캘리그라피와 동일한 수준의 훌륭한 옵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옵션은 거의 없어요. 사이드미러 커버가 카본이라도 실내에 앉아서 내가 운전을 할 때, 주행을 할 때는 사이드미러에 그 카본이 막 다가오진 않는데,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이 사이드미러 안쪽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쪽에다 카본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내가 딱 사이드미러를 봤을 때 운전석에서도 이 사이드미러 커버, 카본 커버가 단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성마력은 좀 더 올라간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중 접합 유리가 1열, 2열 모두 기본 적용됩니다. 르블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의 소음이 정말 안 들려요. 정말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스피커가 아쉽다는 거예요. 특히 또 3.3 가솔린이다 보니까 지금도 주행을 해도 정말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스피커 음질, 안 좋은 스피커 음질이 너무나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확실히 승차감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시승했었던 K8과 단번에 비교가 됩니다. K8 같은 경우는 전방에 장애물을 만났을 때 전륜 타이어, 앞쪽 타이어가 그 처음에 넘을 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이 확실히 많이 달라요. K8과 그랜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랜저 같은 경우는 댐핑의 길이 자체가 좀 더 길게 다가온다. 그리고 K8 같은 경우는 댐핑의 길이 자체가 좀 낮게 다가온다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속 방지턱, 특히 뭐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지하 주차장에 플라스틱 과속 방지턱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그랜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충격이 좀 더 있어요. 충격이 좀 더 있고, K8 같은 경우는 충격이 좀 덜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렁출렁거림이 그랜저가 좀 더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일상 주행에서는 그렇게 불편한 승차감은 절대 없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편안함은 바탕. 그래도 준대형이라는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묵직한 승차감 느낌만큼은 깔고 간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탔을 때는 정말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불편한 감은 전혀 없습니다. 편하네요. 이 정도면 편하죠. 하지만 이 녀석이 정말 좀 치명적인, 그래도 그랜저인데 라는 생각에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뭐냐면요, 자 보세요. 제가 딱 키면요, 들으셨어요? 삐비 삐비 이 소리, 바로 후추방 센서죠. 물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후추방 모니터도 적용이 돼 있고 후추방 센서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이 소리 있죠, 삐비 삐비, 이 소리가 그랜저 캘리그라피에서 나왔던 소리랑 달라요. 캘리그라피는 좀 더 고급스러운 음색이었지만 얘는 정말 베뉴에서 느꼈었던 그 소리랑 똑같습니다. 제가 베뉴를 타면서, 제가 베뉴 시승기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이 삐비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저품질의 사운드가 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소리가 이 그랜저 르블랑에서도 난다는 말이죠. 주차할 때 주차 센서 있죠, 후방 센서, 측면 센서, 이 소리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랜저 캘리그라피에 나는 소리와 르블랑에서 나는 주차 센서 사운드도 달라요. 이 소리,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원가 절감을 했구나, 알칸타라 넣고 카본 넣으라고 그런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했구나라는 게 단번에 느껴지고요. 보여지는 원가 절감과 주행을 하면서 느껴진 이 원가 절감들이 확실히 캘리그라피와는 단번에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게 분명 느껴집니다. 이 그랜저 르블랑을 타게 되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GV70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옵션 모델도 한번 리뷰를 해드렸고 스탠다드 모델도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실내 자체가 스탠다드, 그 다음에
디자인 시그니처 1, 디자인 시그니처 2 이렇게 좀 세 가지 부류가 되어 있는데 GV70 스탠다드 베이지 컬러 색상도 딱 봤을 때는 야, 굳이 뭐 100만원 단위의 돈을 주고 실내 인테리어를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단번에 받았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좀 만져보고 촉감도 느껴보면서 유심히 보다 보니까 그래도 확실히 스탠다드는 스탠다드구나 라는 느낌이 단번에 들었는데, 이 그랜저 르블랑에서도 똑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딱 와 괜찮아 보여요. 르블랑 괜찮은데, 가성비 괜찮은데 르블랑 사볼까 하셨던 분들이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란 말이 좀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그랜저 르블랑 어떤 분들이 어울릴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가격은 4,300만원이에요 딱 모든 옵션. 그러니까 르블랑에서는 휠 옵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 썬루프 옵션, 그리고 빌트인 캠 옵션, 이 총 4가지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다 때려 박은 모델인데, 사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뭐 파노라마 썬루프는 처음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도 막상 해놓으면은 역시 그래도 파노라마 썬루프가 주는 개방감은 단번에 있어요. 운전석에서도 주행을 하다 보면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때려 박았을 때 르블랑에서 모든 옵션, 빌트인 캠은 여러분들의 자유겠지만, 빌트인 캠을 제외하고 휠,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를 다 때려 박아도 4,200만원대거든요. 그냥 2.5 가솔린 터보 캘리그래피를 뽑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2.5에서 캘리그래피에서 다 웬만한 거 다 때려 박아도 4,200만원 정도 돼요. 개소세 3.5% 적용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나는 그랜저를 사는 데 있어서 패밀리 목적성이 좀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캘리그래피. 4천 초중반대로 나는 패밀리 준대형 세그먼트 세단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2.5 가솔린으로 2.5 터보로 캘리그래피를 뽑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 르블랑 같은, 특히 이제 3.3이지 않습니까? V6 자연흡기 엔진을 바탕으로 이만한 2열 공간, 이만한 옵션, 2열 공간, 트렁크 사이즈 좀 큰 세단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패밀리 목적성만 없으면 이 차량도 나쁘지 않게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스피커라든지 4,2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국산차를 생각했을 때, 국산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 절대 저렴한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제가 말씀드렸던 사운드적인 부분들, 뭐 기본적인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후추방 센서, 그리고 주차 센서, 이런 사운드들 자체가 일반 캘리그래피랑 좀 동일하게 가져가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운 감은 들었어요. 사실 뭐 텔레스코픽도 빠지고 메멀시트도 빠지고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쉽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행을 하고 내가 1인 오너로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아쉬움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있었으면 더 좋고 없으면 말면 되지 뭐, 이 정도로 다가오지만, 그래도 이 사운드에 관련된 부분은 나는 이렇게 또 이쁜 인테리어 형태를 꾸며놓은 상태에서 이 귀로 전달되어 오는 이런 느낌들은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이가 없거나 아니면 둘만 타거나 난 좀 젊으신 분들 중에서 나는 아직 전기차가 일러, 하이브리드, 아직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6 터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좀 젊으신 분들은 좀 주행에 대한 운동 성능도 많이 따지시다 보니까,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4,200만원대로 만나볼 수 있는 그랜저 르블랑을 선택하시면은 저는 그래도 나름 좀 스포티한 감성으로 그랜저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래도 전기차는 아직이다. 전기차는 아직인데 그 다음 차, 이 차 다음 차는 전기차를 살 거야. 하지만 요번 다음 차는 그래도 내가 6기통은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겠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3.3 가솔린 르블랑 퍼포먼스가 적용된 모델이 괜찮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내가 양보를 하면서 타협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랜저 3.3 가솔린 르블랑 시승기였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아 K8 시승기도 올려놨었고, 더불어서 기아 K8과 그랜저의 비교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국내 준대형 세단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